우리나라는 수출입의 99.7%가 해상운송, 즉 바닷길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다로 화물을 실어 나르는 해운산업과 배를 만드는 조선산업을 동시에 발전시키는 멋진 직업을 친구들에게 소개할까 하는데요. 마치 우리 몸의 피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바로 선박금융 전문가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릴 직업은 선박금융 전문가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을 하는 직업인지 쉽게 예상이 안 가는데요. 선박이라면 배를 말하는 것 같고 금융이라면 은행을 말하는 건가? 혹시 여러분은 짐작이 가세요? 뭐 일단 부딪혀보면 알겠죠? 아참, 그리고 오늘은 평소와는 다르게 전문가분과 저의 대화 형식이 주로 이루어질 것 같아요. 제가 몸을 움직이는 활동은 적겠지만 그래도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저씨가 바로 선박금융 전문가이신가요? 예, 맞습니다. 선박금융 전문가입니다. 네, 근데 사실 저는 선박과 금융이 서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잘 이해가 안 가는데요. 선박금융이란 도대체 무엇인가요? 선박금융이란 쉽게 말하면 해운회사가 배를 살 때 금융을 조달해서 해운회사가 배를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근데 왜 해운회사가 돈을 빌려서 선박을 구입하는 거예요? 선박의 가격이 엄청 비싸거든요. 어느 정도인데요? 얼마일 것 같아요? 100억? 200억? 우리나라가 운송하는 컨테이너선 같은 경우 대형 컨테이너선은 1억 불이 넘고요. 1억 불이라고 하면 1,000억 원이 넘는 돈이에요. 그리고 LNG를 수송하는 LNG 캐리어 같은 경우는 2억 불이 넘어요. 그러면 2억 불이라고 하면 2,000억이 넘는 큰 돈이거든요. 네, 엄청 비싸네요? 네, 맞습니다. 근데 그렇게 비싼 돈을 다 빌려주시는 거예요? 다는 아니고요. 선박회사에서 일정 부분의 금융액을 제외한 일정 부분의 액을 내면은 나머지 부분은 금융회사에서 선박금융을 지원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해운회사가 선박을 많이 주문하면 그만큼 조선소가 배를 많이 만들게 되겠네요? 예, 맞습니다. 국내 선박금융회사가 해운회사가 자금을 필요하는 시점에 돈을 빌려주면 그 돈을 가지고 조선소에 발주를 하고 발주돼서 배가 인도가 되면 해운회사가 그 배를 가지고 선박을 운항을 해서 돈을 벌게 되는 거죠. 발주가 뭐예요? 발주라는 거는 오더를 넣는다는 건데 그게 우리가 물건을 주문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선박을 새로 도입하기 위해서 조선소에 주문을 하는 거죠. 그게 전문 용어로 발주라고 합니다. 근데 또 궁금한 게 있는데요. 그렇게 많은 돈을 빌리면 그걸 어떻게 다 갚아요? 그거는 이제 조선소에서 배가 나오면 그 배를 가지고 그 해운회사는 화물을 운송합니다. 전 세계를 뛰면서 석탄, 철광석 이런 화물들을 옮기면서 그 옮기는 대가로 운임을 받거든요. 그 운임 받은 걸 가지고 상환을 하게 되는 겁니다. 빌린 돈을. 그러면 돈을 갚는 데까지 엄청 시간이 걸리겠네요? 예, 통상 배를 갖다 금융을 하게 되면 최소 10년, 15년 정도 금융을 하게 되고요. 그동안 저희는 이제 금융을 제공하고 해운회사는 그 배를 운항을 하면서 돈을 벌어서 갚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돈을 갚는 걸 기다리셔야 되잖아요. 네. 그럼 이자도 받으세요? 당연히 이자를 받고 하죠. 그럼 돈을 더 벌게 되시겠네요. 그거는 상황에 따라 틀린 거거든요. 아, 그래요? 여기서 잠깐!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의 조선 강국이죠. 그런데 해운과 조선 산업에 금융이 더해지면 그 가치는 매우 커지게 된다고 합니다. 우선 국내 해운회사들이 금융 지원으로 선박을 갖게 되면 전 세계 바닷길로 안정적인 수출입 운송을 많이 하게 되겠죠. 그러면 우리나라 무역량이 증가해 안정적인 외화 획득이 가능해진답니다. 이렇게 국내 해운산업이 성장하면 우리나라 조선소에 선박을 많이 주문하게 되고 조선산업도 안정적인 발전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조선산업의 발전은 제조업 전반에 걸쳐 영향을 주는데 특히 고용 창출 효과가 매우 커 지역과 국가 경제 발전에 크게 도움이 된답니다.
이렇게 해운과 조선산업을 발전시키는 우리 몸의 피와 같은 역할이 바로 선박금융 전문가가 하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선박금융회사는 그렇게 빌려주는 돈을 어디서 구해오나요? 일반적으로 은행에서 대출을 많이 받고요. 은행에서 대출을 못 받을 경우에 모자라는 금액이 있으면 그 전문 기관 투자자들로부터 투자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전문 투자 기관들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생명보험사, 화재보험사, 더 나아가서 일반 투자자들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받게 됩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어떤 이익이 있나요? 자금을 빌려주는 대가로 일정 부분의 이자를 수취하게 되고요. 그걸로 자기네들이 이자 배당을 받는 거죠. 그러면 그냥 현금을 막 빌려주시는 거예요? 네, 현금을 빌려주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과정에서 선박금융 전문가가 하는 일은 무엇인가요? 선박금융 전문가가 하는 일은 해운회사가 도입할 수 있도록 구조화를 한 다음에 안정적인 구조를 만들어서 투자자들이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고 그 투자 여건을 만든 이후에 선박회사에 자금을 지원해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구조화라는 말이 뭔지 잘 이해가 안 가는데 혹시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그림을 잠깐 네. 그려드리면 감사합니다. 그리고 은행, 투자자 이런 구조가 되거든요. 선순위 은행에서 그런데 내용이 너무 어려워서요. 좀 더 쉽게 설명해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네. 해운회사가 해운사라고 할게요. 배가 필요로 해서 조선소에 발주하게 됩니다. 발주하게 되는데 돈을 줘야 되거든요. 일반적으로 네. 달러로 금융을 합니다. 미국 달러로. 네. 근데 이 자금을 해운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금 그 선박 가격이 고가이기 때문에 100% 조달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투자자들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받게 됩니다. 그래서 해운사하고 투자자들 자금으로 조선소에 발주를 하게 되고 향후에 배가 선박이 인도가 되면 해운회사는 이 선박을 가지고 화물 운송을 하게 됩니다. 화물 운송을 하면서 벌어들이는 수익으로 투자자들한테 다시 돈을 상환하고 남는 금액은 해운회사의 수익이 되는 그런 구조를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해운회사를 중심으로 돈을 빌리고 빌려주고 하는 그런 관련된 관계들을 구조하시는 게 구조화인 건가요? 거기에 포함해서 네. 벌어들일 수 있는 수익과 줄 수 있는 금액을 해운사가 이익이 남아야지 일을 할 거 아니에요? 네. 번 돈을 다 준다 그러면 해운사의 역할이 없으니까 네. 그런 것들을 적절하게 운임이나 이런 것들까지 다 구조를 해주는 거. 이 총체적인 거를 구조화 해주는 게 선박금융가의 일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돈을 빌리고 빌려주고 하는 그런 일들은 일반 은행에 있는 금융 전문가들과 비슷한 것 같은데 네. 선박금융 전문가와 일반 은행에 계신 금융 전문가의 차이점이 있다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해운사는 때로는 은행에서도 돈을 빌리긴 합니다. 네. 은행에서도 돈을 빌리긴 하는데 이 자금이 아까도 말씀드린 1,000억이 넘다 보니까 네. 은행에서 일부를 빌리고 예를 들어서 50%를 빌리고 투자자들로부터 예를 들어 30%를 빌리고 나머지 20%는 해운사가 내던지 네. 이런 식으로 고가의 선박인 경우에 은행하고 투자자들하고 같이 협동. 네. 같이 유기적으로 움직여서 네. 이런 발주를 하게 되는 케이스도 있고요. 해운사가 돈이 많으면 은행 자금으로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투자자들 자금만으로도 충분하다고 하면 그렇게 구조화하는 것도 이 모든 역할을 하는 게 선박금융 전문가들이 하는 겁니다. 그러면 선박금융 전문가는 선박과 관련된 일을 중심으로 하지만 일반 금융과도 관련이 있는 직업이거든요. 네, 관련이 있고요. 네. 은행도 마찬가지로 선박금융을 담당하는 담당 부서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같이 일을 하는 경우가 많나요? 저희가 이런 구조를 다 같이 만들어서 은행과도 협의하고 투자자들과도 협의해서 이 구조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되게
복잡한 일을 하시네요. 복잡해서 머리가 깨질 것 같습니다. 똑똑하신가 봐요. 정말 알기 쉽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선박금융 전문가라는 직업의 앞으로의 미래 전망은 어떨까요? 우리나라는 조선 산업이 세계 1위면서 원자재를 수입해서 저희 나라 국가 경제를 이바지하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물건들을 선박 회사를 통해서 해외에 수출하고 있습니다. 그런 나라에서 선박금융업이 가장 중요한 직업 중에 하나가 아닐까요? 아, 그럼 앞으로도 계속 이 분야가 발전할 가능성이 있겠네요? 물론이죠. 해운회사들도 계속 배를 필요로 하고 조선소들도 계속 배를 만들어서 우리나라 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해야 되니까요. 계속 필요한 산업은 맞는 거죠. 그러면 이 선박금융 전문가라는 직업을 이제 청소년 학생분들께 추천을 해드리고 싶다면 어떤 매력이 있기에 이렇게 추천을 하고 싶으신가요? 실제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선박의 가격 1,000억, 2,000억을 제가 실제로 만져본 적은 없습니다. 네. 근데 그런 자금을 제가 구조화해서 조선소에서 배를 짓게 만들고 네. 배를 이제 건조하게 되면 인도라는 걸 하거든요. 네. 그거 할 때 저희가 가서 이제 내가 구조한 그 배가 만들어진 모습을 보면은요 가슴이 정말 뿌듯하고요. 그 배가 바다를 누리면서 벌어들인 수입으로 투자자들한테 원활한 배당도 주고 소득을 창출할 수 있게 해주는 게 되게 뿌듯합니다. 되게 어려운 일이면서도 큰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직업인가 봐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 같은 청소년 친구들이 선박금융 전문가가 되고 싶어 한다면 어떤 과정을 거치고 또 어떤 공부를 해야 이 직업에 대한 꿈을 이룰 수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그 선박금융과 관련된 계약서들은 모두 영문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영문에 대한 영어를 읽고 쓰고 할 수 있는 능력이 기본 바탕이 돼야 되고요. 네. 그리고 해운회사의 재무 상태를 검토할 수 있는 회계적인 지식이 필요합니다. 엄청 공부를 잘해야 되나 봐요. 잘해야 되는 거 아니고 요즘 우리 학생들 영어 잘하잖아요. 네? 그 정도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되게 정형화된 시스템이기 때문에 선박금융이 역사가 100년도 넘었기 때문에 진짜요? 그 정형화된 계약서들이고 그거에 대해서 인지만 계속 숙달할 수만 있으면 그런 것들은 아주 어렵지 않게 전문가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네. 노력을 해야 되겠죠? 네. 공부는 열심히 하기 나름. 네. 그러면 특별히 관련된 학과가 있나요? 저는 경제학과를 나왔고요. 그리고 대학원은 선박금융 전문 대학원을 나왔어요. 대학원도 나와야 돼요? 나와야 되는 건 아니고요. 제가 선박금융을 더 알고 싶어서 그런 대학원을 찾아서 갔었던 거고요. 도움이 돼요. 그런 것들이 많은 도움이 되고 일반적으로 대학교 나와가지고 영어하고 회계적인 지식만 있다 그러면은 다 배울 수 있는 어렵지 않은 일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렵지 않으니까 화이팅! 어려운데요? 어렵지 않다니. 청소년 여러분, 해운과 조선, 무역강국을 가능케 하는 선박금융 전문가 어떠셨나요? 자신이 생각하기에 나는 동계선이 빠르고 또 금융 전문가에 관심이 있다 하시는 분이라면 더없이 도전해볼 만한 직업인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현장 취재를 하면서 느낀 점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내가 하고자 하고 되고자 하는 일에 대한 열정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 모두 열정을 가지고 파이팅 하세요.